음, 자, 성가기염 시작하겠습니다. 71과 객관과 주관이 모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해볼 때, 실습했을 때, 화두 두는 주체는, 예? 주체는, 주관이다, 이죠. 그래서, 화두 들고 있는 주체, 주인공. 그리고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번뇌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화두를 들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도 안 되고, 내가 또 번뇌를 일으켜도 안 되고, 이게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들고 있다 보면은, 내가 어느새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에 빠졌다. 손님.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죠. 번뇌가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장면이나 장르에 내가 혹해 있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꿈꾸듯이 빠져 있는 케이스를 손님이다. 객관이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집 지어야 되는데, 저거 닦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온갖 그 상황에 내가 현혹돼가지고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모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번에 화두 들면서 실습하면서 이것을 실습을 해봤는데,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번뇌의 손님도 거기에 내가 반응 집착하는 나도 주관과 객관이 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이목고 하고 있는데 이목고에다 중심을 잡아야지 픽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1과의 설명이에요. 그게 이제 성공하려면 72과 나 자신이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명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화가 늘 질문하는 게 스님, 나를 보고 있는 내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또 있어요. 라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주관이라요. 또 있어요 하는 그놈은 또 이렇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너는 지금 화두를 챙기고, 이목구 하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데 왜 주인공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또 나를 보고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는 것이요. 이게 38,000리 지금 자기가 화두 들고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생각을 한 옆구리 김밥 터지는 거 생각하느냐. 주관도 생각하지 말, 객관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서산대사가 썼잖아.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서가 본 거야. 이제 해보고 나서 보고 있는 놈이 또 보고 있고 보고 있는 놈이 또 본다 어쩐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다 해본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주체성 주인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 나 자신이다. 이게 나 자신이구나. 이래 생각하는 것조차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화두와 공식이죠. 의심과 이게 가나선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삼매가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이것이 그 가나선의 비법 3대 요소요. 3대 요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화두를 놓쳤나 하면 화두 챙기고, 의심이 좀 별로 안 생긴다. 의심을 챙겨야 돼. 삼매에 들어갔나 한다. 요거는 챙기라는 거예요. 요거는 생각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자기가 유실된 게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실된 생각. 저걸 놓쳤나. 그래서 내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것이다. 가나선 지도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가나선 수행하는 지도법도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선지식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나선 하도하는 법을 전국 어느 곳도 가나선 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줘. 지금 내가 얘기한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죠, 바로 참구법, 화두 드는 법이죠. 그 다음에 참의법. 여기 이제 화두, 의심, 삼매, 3대 요소 다 꺼내놨죠. 기술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걸 놓쳤다 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진재스님이 이런 걸 설명해 주면 딱 좋겠는데, 부모 미생자, 벌레 시신, 이거나 열심히 들어. 열심히 하라는 건 누가 몰라. 근데 무조건 그렇게 말하고 땡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두 두는 방법은 요렇게 해라. 라고 3대 요소를 일러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술적인 부분 배운 게 이제 여기서 여기부터죠. 7번 배웠죠, 저번에. 화두 두는 장소. 정말 화두처. 이마에다 두느냐, 2m 앞에 두느냐, 배꼽에 두느냐, 가슴에 두느냐, 어디다 두느냐.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줘, 실습할 때. 여기 녹화할 때는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누구, 보따리 막 오픈하면 좋은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요 정도 오픈한 것만 해도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문관이나 기타 선원장 스님급들이 이게 참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성가기관처럼 읽고 얘기만 할 뿐이지, 요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중요한 건데. 하도 마음 쓰는 법 있죠. 참심이. 화두 들 때 행동법까지, 그 다음에 참 영맹정진까지.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겠죠? 귀신같이 또 베껴 쓰는, 무섭다. 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는 자유인이 됐어요.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이 보면, 72과에서 나 자신한 생각조차 내려놔야 된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스님들이 답안지가 안 써지는 꼴통이 되는 길이 이런 데서 나와. 이런 데서.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다 놔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집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면은 미친 듯이 그냥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놔버려야 돼.
이게 사건이에요. 방아착이라고 우리가 보고. 없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인이면서도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게 이 도 닦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부처님처럼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나와. 죽는 순간에도 조건이 있어. 조건. 죽는 순간에도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이게 정신 집중해서 뇌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상태죠. 그냥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현재 상태예요. 현재 정상 활동 상태다. 13에서 30 헬스. 베타라고 하죠. 베타.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안정 상태다 하는데 요게 그 수면 상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산매에 들어갔는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기계고 로봇이고 이게 잠깐 살다가 기계 사용하다가 낡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운명이거든. 그러나 우리의 심, 잠재식이라고 하는 놈은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활구라고 한다. 활구가 이렇게 되나? 활구가 됐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활구가 되겠지. 가나선의 기술 중에 하나 이게. 그럼 윗바사나 쪽에서 이거를 설명하면 뭐냐? 윗바사나는 그 사마타하고 기술이 이렇게 있는 거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하고 사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티요. 이게 3대 기술이라고 그래요. 사티. 1. 사마타에. 그러니까 저기 그 사마타 하나 갖고도 된다고 그러고 위파사나 하나 갖고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티를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깨어있음, 그러니까 걸어가면 걸어간다 이게 깨어있다. 숟가락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요 그냥 집중 상태에서 흩어져 버리면 산이고 모여있으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티예요. 그러면서 요런 상태 수면 상태에 갔는데 난 잠을 잤는데 나를 놓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나를 100% 다 놓쳐버리잖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델타죠. 그래서 이게 숙면 상태라고 그래요. 숙면. 이거 거의 혼절이죠. 혼절. 여기서 이제 델타 세타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의 유체 이탈 상태라고 기능 저하죠. 이런 경우가 기능 저하 같은 경우가 거의 뭐랄까나 피부 호흡하는 정도 수준까지 간다 할까? 요 숙면 상태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누가? 곰이.
겨울잠을 잘 때 델타와 세타를 왔다 갔다 한단다. 그러니까 애가 3개월 동안 한 달, 2달 밥 안 먹고도 그냥 동면하면서 딱 자기를 기능 저하시켜 버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은 기능 저하 상태로 들어가서 동사를 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한 달을 버티는 거요. 2달 버티는 거요. 그냥 그 자기 몸 전체의 기능을 그 저하시켜 버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야 존재하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나가봐. 법화신 가서 법화신 보고 더 난리 칠 거 아니야? 동인이 썩을 손 무지 세지네. 그래서 사마타는 삼매죠, 이게? 삼매는 뭐요? 이제 깨어있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요. 삼매가 별거도 아니고, 깨어있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파사나는 뭐냐면, 이건 관법이죠? 이건 관법이에요. 관찰한다, 이. 금방 있지, 사티는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했잖아, 사티는. 얘는 깨어있음. 이게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거를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삼매, 관찰, 깨어있음. 이것이 이 중에 하나만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은 삼매에 들어갔는데 깨어만 있는 상태 같으면 잘못하면 무기공에 빠져. 그냥 멍청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관찰 삼매가 연결이 돼야 돼.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을 때 주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플랫이죠. 기능정지. 요게 기능정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삐 뇌파가 그래가지고 정지된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 병원에 가면 이 나타나는 요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선에서는 아까 73과에서 말하는 것은 죽을 때도 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저 자리다는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도 깨어있음 사마타 이파선 사티가 유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제 처음 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야, 너 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도 적당히 하고, 예? 입 좀 조심하고 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도 운망주는. 그래서 너 운명이 재수없고 복 없는 것은 전부 지난 세월에 이렇게 업을 지어서 내가 지금 재수없다. 이게 처음 배우는 기술이에요. 왜? 업을 참여하고 운명을 공덕지는 쪽으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 요걸 뒤집어서 하니까 방생. 뒤집어서 하니까 도둑질하를 뒤집어서 하니까 보시. 예, 그 범행이라는 처세서를 똑바로 하는 거죠. 그래 말도 어떻게 바뀌어? 거짓말 하지 마라. 성실함,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나네. 이래서 이제 이 지혜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공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배울 때는 살생하지 맙시다. 이 살생에서 불살생으로 건너가. 이게 1단계라고 그래. 1단계. 운명을 바꾸는 기술 1단계.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곳으로 가. 내가 사음한 데서 안 하는 데로 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바뀌어? 방생으로 건너가는 게 이게 2단계예요.
이렇게 보시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다. 요즘에는 방생하고 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덕을 쌓는 운명이니까 누가 뭐 신라호텔 누구 어떤 가인에는 말이요 신라호텔 사장하고 어떤 여자는 말이요 노숙자 마누라 되고 차이점이 많잖아. 뭐 복덕을 많이 지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탐욕이 많아. 내가 화를 잘 내. 내가 판단력이 흐려.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화 때문에. 미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렇게 가요. 처음에. 탐욕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정견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여기서 요리 나간다고. 어디로? 부정관으로. 관찰이라고 하죠. 부정관. 왜 그러냐면 탐욕은 무상관을 해야 돼요. 탐욕은 부정관이 아니라 무상관을 해야 되고 무상관이 이거죠. 인생 무상이다 이죠. 인생이 무상함을 관찰해서 탐욕을 제거시킨다. 이것이 이게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관법을 사용한다. 즉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기술 다 쓰는 거야. 삼매, 관찰, 사티, 깨어있음. 이게 세 가지 기술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이 내려져요. 욕심 때문에 내가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그 사실 또 찾는다. 그러니까 저사 때문에 저거 이쪽에 신발 놓고 나가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냐. 이게 그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면 다 고통스러워.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애끼는 거 이러면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속상하고 그래서 이 집착이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겨. 내 자신, 내 새끼 이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집착을 찾아서 저 마누라한테 못가면서 엄마한테는 서운하게 하고 서운한 거야. 인생 무상관을 닦아야 되는 것이 절제하다. 여기 그러면은 불탐욕을 뭘로 해야 돼요? 무상관으로 바꿔야 돼, 무상관. 그러면 이 부정관은 어땠어? 애욕이 심할 때랑 애욕이. 요거 뭐예요? 애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자잖아요. 사랑이 심할 때 나타나는 것은 부정관, 현재 여기 있는 이 부정관을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라고 하는 거를 관찰을 해보니 이렇게 나가요. 뭘로? 내 마음의 눈으로 세 가지 기술 다 쓰는 거예요. 삼매, 또 관찰, 사티, 깨어있음을 다 사용해서 내 몸을 관찰하니 어떻게? 베타, 알파, 세타, 델타, 플랫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야. 이것이 위파사나 스타일이고 가나서는 세 가지 기술을 다 쓰면서도
화두 중심으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야. 그러면 스님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죠. 이거죠. 연기를 깨뜨리고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해결된다. 요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죠. 그러니까 앞에가 있고 자지 뒤에 다룰 자고 눈목자에 다룰 자.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해석은 박지 못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전도공상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내가 착각하고 있다. 착각. 현실이 다 인생의 우주의 전체인 양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착각이다는 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아요. 왜냐면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여기도 한 중이에요. 어디에? 우리 은하수에. 우리 은하수는 중앙에서부터 3만 광년. 3만 광년이 맞나? 2광년에 3광년이에요. 이제 또 들고 우주관도 헷갈려 죽거든. 그것도 오래간만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3만 광년이나 되는구나. 내가 또 헷갈렸구나. 맨날 헷갈려. 그렇죠. 얘 왜 안 나와? 분명히 아까 봤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요게 우리 은하수예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요쯤에나 있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얘는 뭐요? 이렇게 지금 또 이 은하수를 향해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가운데가 블랙홀이 있고, 지웅이한테 왔나 보다. 국제전화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별이 몇 개 있을까? 별. 진이. 여기 몇 개 있어, 별이. 저기에 태양이 여기 요쯤에 있다니까 중앙에서 3만 년을 달려야 태양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전체에 별이 몇 개나 이 안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뻥치지만 이 한 개의 은하수에 60조? 어디 지나가다 코딱지 푸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예 별이 60조 개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야. 아직은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우리가 연구한 바로 인해서는 60조 개라고 할 수도 있을까? 물론 더 되긴 더 돼. 그럼 어떤 정도냐면은 여기에 약 한 3천억 개의 별이 있어. 이 은하수에. 그러니까 태양이 오면 먼지, 태양 자체가 먼지야. 지구는 태양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30만 개가 태양 속에 들어가고. 이 허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차고 앉아있는 이 상황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는 잠깐이다. 이게 태양계이죠. 그 은하수를, 이 은하수 옆으로 눕히면 저절로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은하수를 발견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가 이 은하수 안에 있는 거냐, 밖에 있는 거냐고 이거 조사를 했는데, 허블 많은 거는 그걸 관찰해 보니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은하수를 10개를 해야 거기 도착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0만 광년이란 말이야. 10만 개를 10개를 해야 그 도착을 하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어. 안드로메다는 등치가 10만 광년이 아니라 우리 은하수가 등치가 몇 곱절 더 커, 은하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뭐냐,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우리보다 몇 곱절 더 큰 은하수라는 걸 이제 증명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주변에를 살펴보니까 이런 은하수가 발견하기 시작해서 요즘에 그 천문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는 이런 수천억 개의 별이 가지고 있는 은하수들이 자그마치 1조개에서 2조개 정도를 있다라고 얘기를 해. 감잡히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 현재 그 케플러 만원경이나 허블 만원경이나 얘네들이 발견해서 찾아낸 이 은하수가 우리 은하수가 하나 더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은하수 이것이 아니라 은하수들이 모여서 1조개, 2조개가 또 모여서 은하수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밖에 이 수조 개씩 있는 은하수 집단의 몇 퍼센트밖에 안 돼. 1조개, 2조개 되는 것이 한 집단이 하나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또 집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고 쳐들어가자 뭐 진시황이 나라를 차려 대원제국 이룬다고 싸우면은 기가 막히는 게 그것 보고 말하는 착각도 자유다. 평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그럼 말하면 뭐예요? 대단하지. 지금 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점찍어 놨죠. 이게 태양입니다. 사이즈 비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태양이 지구만 한 것이 수조 개가 우주에 열려있다. 수천억 개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딱, 이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이 딱 아주, 요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그 우주에 지금 발견한 게, 이제 우리 그 만원경으로 발견한 게 54개. 지금 말하자면 딱 저런 태양이 있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딱 저 자리에 떠 있는 저런 지구 발견한 게 자그마치 54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생명성 있는 2개를 또 찾아서 요즘에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지구보다 2배 크다는 거죠? 빛의 속도가 3,000년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연구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야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태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1년이면 수도 없는 별똥별이 또 지나가. 수천만 개가 지나가는데 태양이 일부 주워먹고 목성과 토성이 또 걔네들을 잡아먹어서 지구가 또 이제 지켜지는 거야.
앞뒤로 호의를 해줘서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또 피해서 들어오는 결정력이 지구 안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구조,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태양열이 적당히 빼주고 가까이 가면은 수성처럼 그냥 홀랑 말라 비춰져 되고 멀어지면은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고 뭐 이런 신기한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명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 몸뚱어리가 영원하다 생각하는구나. 내 남편, 내 자식이 영원하다. 뭐 아니면 내 거다. 내 집, 내 차.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면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팔을 극복해서 산매에 들어가면은 플랫이라는 자리를 건너설 수만 있다면 요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요때가. 무명이 작용하는 것이 요때가 플랫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서 혼백이 착각을 하지 않아야만 속지 않아야만 내가 다음 생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되게 다 속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업력이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자식에 집착이 많았으면 개가 자식으로 보이고 소가 자식으로 보이고 돼지가 자식으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손잡은 게 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태 속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부부가 연애를 하면은 정액을 얼마나 많이 유출되겠어. 근데 자기들은 태어난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유실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죽어버리는. 수백천만억 정도가 아니에요. 정자가 한번 생산되면 3,4천만 마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것이 성공시키는 것은 평생에 2명, 3명 될까 말까. 1명, 2명, 3명. 지금 여러분 자식 남기고 자기 1명, 2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 한번 태어나는 게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이제는 이거 뭐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게 여기에서 무명에 빠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내가 자유자재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명을 타파시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뭐예요? 무명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게, 속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는 밝을 명자 없을 무자 박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개, 돼지, 사람, 새도 막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실패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순환하는 구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복을 많이 지은 자는 부모도 복 있는 부모가 보이고, 복을 안 지은 자는 재수없는 부모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자재해. 그러니까 진이가 이제 죽을 때 문명한 순간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야. 착각해서.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그 속에 다 생명체가 다 들어있는데, 혼이 다 들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3천만 마리가, 5천만 마리 전체 생명이 다 있어. 사실은 날마다 아니 한 달에 몇 번씩 1억 명, 2억 명 죽이는 중이야 지금. 신랑하고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는 순간까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법하는 살생을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했지. 지난 수십 년간 상상할 수 없는.
10달 동안이야. 이미 얘가 꼼짝꼼짝 타고 들어가서 난자에 들어갈 때 이미 하는 생명이 있는 거야. 뭔 소리야. 혼도 있어 얘가. 뭔 소리야. 생명은 있는데 혼이 아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올챙이가 뭐 여 속에서 알려갖고 꼼짝꼼짝 할 때 얘가 혼이 없고 뭐 생명이 없어서 그 움직이나? 택도 없어. 그 자체에 혼이 다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 분별심 내지 말고 일심으로 쫙. 그래서 개도 사람으로 보이고 소도 사람으로 보이고 돼지도 사람으로 보이고 개구리도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의 업장에 따라서 눈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요. 이거는 복을 많이 지고 수행 많이 한 자는 하이클래스의 사람이나 복덕이 있거나 천신 쪽으로 태어나고 업을 많이 지은 영혼은 무거워서 내려가면서 눈높이에 맞게 착각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중생은 예를 들면은 이 물속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지옥 중생은 여기를 바라볼 때 전쟁터로 보여. 이 속에 생명체들이 싸우는 모습 서로. 그러니까 원자 대 원자, 뭐 바이러스 대 바이러스가 수백천, 수천만억의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게 보여서 그 속에서 자기가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사막도 업이 두꺼운 자는 그리고 보통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사는 공간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와. 물고기들은 물속에 사는 공간으로 보이지. 그러나 복덕 있는 자는 물 위로 올라와서 우리처럼 살고 이렇게 나와. 좀 더 복덕 있는 자는 천상의 신들은 천하의 바다를 딱 바라보면은 금가루, 은가루 뿌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나와.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업장이 두껍고 낮은 따라서 이렇게 층층이 보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일심으로 분별심 내지 말고 화두를 챙겨야 되지. 한 번은 된장 담가서 자기의 혼백의 주체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맞는 얘기죠? 네.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냥 생명 그 이상 이하도 안 보니까. 그러나 그 혼이 없고 생명이 없는 나라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몰라, 내 생각은 그래. 자, 75과부터는 다음 주에 서은병. 꼭 3시까지 하라고? 그래? 지금 1시간 했잖아. 어우, 그렇게 하고 싶어? 이제 8시간 끝나지? 5가 남았어, 뭘? 뭐? 8시간 끝나지? 5가 남았어, 뭘? 82가면은 이제 7가 따문 게이기 때문에 얼마 안 금방 끝나? 한 번, 두 번이 끝나. 한 번, 두 번 끝난 다음에 뭘 할 건지는 나는 또 생각. 대선 기준을 하자고? 아이고, 웬일로? 그러면은 하도 스토리를 그러면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러면 한 가지 기술. 요거
화두 드는 법, 그 다음에 청의, 화두 바르단법.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개씩 이제 검색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래서 화두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잘 드는 거냐.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하나 또 이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 무문간의 무문회계 스님이 화두 들게 권장한 게 이제 무자. 그래서 무자 화두의 의미를 살 것도 없는 게 사실. 어쨌든 자, 무자 화두를 드는 법을 오늘 이제 설명하는데, 요건 실습할 때 설명하고, 뭐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만 실습하면서 체험하는 정도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첫째, 어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모두 풀이나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이다. 에? 그러니 조사관, 즉 말하면 화두를 뚫지 못하면 그러니 요 당시에는 화두가 생기기 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위파사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돼. 어찌됐든 이거 뭔 소리야? 근데 그거 뭐 들들들 굽는 소리나? 자,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생명체의 모두는 증화자원 그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불성사상이다 한다. 불성. 사람은 다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부처다. 이게 불성사상이라는 거거든. 지금 말하면 풀도 새도 동물도 나도 너도 일체가 모두가 다 부처다. 이런 게 불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질문하는 거야. 조주 스님이. 일체 삼라만상이 모두 다 혼백이 있고 신이 있고 불성이 있다 하는데, 스님, 그러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래 질문했다는 거야. 이게 질문 1번이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했다. 동문서답이요, 완전히.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일체 삼라만상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냥 부처님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무자 화두의 시작이다. 관문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는가? 이것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화두의 기법의 첫 단추야. 어째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화두를 드는 거야. 아까 내가 했죠. 가나선 명상 참선법의 기술에 있어서 뭐예요? 화두 드는 법을 참고
참의, 요거잖아요. 화두 두는 법, 어째서 하면은 의심이죠. 참으니까 의단법이죠. 그러니까 캐셨나. 어째서 무락했나. 이 무락했나 하는 것이 이게 의심이 들어가면서 화두 두는 기술적인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어째서 무락했나라고 화두를 들어가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세 가지는 한계다고. 기술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만 화두 두는 법이 제대로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개만 놓쳐도 이 사람은 죽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삼매죠. 참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빠사나를 갖다 붙이면 뭐요? 사마타죠. 자, 화두들 참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법이죠. 관찰이죠. 자, 이건 뭐요? 의심이죠. 연결 다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체가 잘못이지. 웬일로 글자가 작아진다. 얘가 생전 안 돼도 오늘따라 되네. 그러니까, 어째서 묻고, 이렇게 참고를 해라. 그래서 의심덩어리를 만들어서 집중해 가서 아까 얘기했죠. 베타, 알파, 세타, 델타, 플랫 상태에서도 화두를 들고서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화두 들고 있으니 깨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지금 맨정신 깨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다음 생에 화두 일념의 위실력으로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엄마를 만날 거나 상중하 다 쳐다보면 이쁘고 능력 있고 복 있고 못생겼고 복 없고 재수 없고 어디로 갈지는 이미 내가 살아있는 눈으로 보니까 쟤는 개네, 쟤는 뱀이네, 쟤는 소네. 이렇게 구분 능력에서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라. 근데 멍청하게 아이고 아파라 빽 하고 죽어버리면 나를 놓쳐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대로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냥 짐승이다. 사람으로 보이고 자식으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덜컥덜컥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명이라 한다 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해간 자강이다. 참, 이런 말들이 아주 기가 막혀. 해광 자강. 여기에 참고지. 참고. 앞에 두나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여기를 두나 여기다 두나 이게 해강차가 딱 말해보면 참고 할 때 관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차간 스스로 해강 돌이켜본다. 내가 화두를 일으키는 것을 돌이켜본다. 저렇게 써놓고도 바보들이 2m 빼두고 보라고 몸뚱이다 배꼽에다 두고 보라고 내가 그래서 1년 저거 뭐 90년 했다는 영감쟁이들이 저거 간단하잖아. 저거 화두를 관찰하는 것을 어디를 관찰할 거냐? 해강 돌이켜본다. 무엇을? 화두를. 1이러면 딱 끝나버렸잖아. 논중대란 논중.
왜 저기 그 참선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주냐고. 스님 그 할 때 이 먹고 하면 이제 이제 우리가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이제 화두를 줬잖아요. 이 먹고 이렇게 하면 하다가 이 먹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 회강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순식간에 또 놓쳐져 버리고. 그러면은 저기 수십 년 한 양반하고 뭐 어떻게 금방 어떻게 해보려고? 금방 안 하냐? 그 놓치는 건 당연한 걸 갖다가 뭐 초보자가 무슨 벌써부터 그렇게 이먹고 할 때 이하고 해강 돌아본다는데 귀신같이 딱 돌아보는데 딱 잡혀서 쫙 계속 일념으로 일주리 이주리가 쫙 밀고 들어가 버리고 땡 끝나버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엉뚱한 데 가 있을 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자고. 아니,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거,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인데 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참네. 자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요. 응? 여기 봐. 화두와 관심 딱 나서 방관자관 자심이라 했지. 탁 돌이킬 반자야.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관찰한다. 딱 써졌잖아, 이렇게. 아니, 구석구석이 나와. 요 봐도. 화두를 봐라. 딱 나오죠. 이게 관심이야, 관법이야. 아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큰 스님들은 배꼽에다 화두를 두어라, 2m 앞에다 두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고생하고도 그래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거를 화미락한다. 꼬랑지. 화두에 그 꼬랑지만 마음을 쓰고 있다 이래. 화두야 꼬랑지가 아니라 그 화두의 머리야 머리. 이게 살아있나 눈에 금가루 들어있다고 하잖아. 이게 참선요지에 이렇게 정확하게 화두 두는 법이 써져 있는데 바보들이 헷갈려. 그래서 방법적 의심이라고 해서 방법적으로 어째서 뭐라고 했는지를 의심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량 분별을 자꾸 내려놔라 하는 거죠. 사량 분별. 그러니까 생각들이 내가 이거 화두 들고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면 속에 폭 빠져버려서 탈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놈의 화두는 어디 가버리고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미친다고 그래. 잡념이 떠오른다고 그래. 그 잡념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잡념이 쳐들어와서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 내가 뭐하고 있지? 화두 좀 들려고 그러면 또 엉뚱한 데가 있지. 이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량 분별. 일체 사량 분별을 파사. 다 부정하고 내려놔라. 기술적인 디테일,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내가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선 하는 방송인들은 빙 둘러서 이제 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회강자반이죠. 바로 좌우간 전부 다 취향과 업장에 따라서 복병이 다 있어. 본인은 이게 그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복병에 빠져버린 거야. 들고 있으면 온천을 내가 그냥 싹 나를 놓쳐버리고 화두도 놓쳐버리고
잠석에 빠지는 그런 복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진희 같은 경우는 죽도 밥도 몰라지고, 왜냐면 그걸 체험 안 해봤으니까. 지금 명상의 기술, 본인은 명상의 기술에서 자기를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했으니까, 파도 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놓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드물고 어렵지. 해강자관 세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무자 화두를 들고 실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화두의 분석적으로 해서 화두가 100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스타일, 4가지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내려버리지 그걸 내가 가만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연구를 무지한 사람이요. 저거 저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 딴 사람들이 그냥 무심했을 뿐이고 나는 저거를 전 기술이다 이렇게 난 생각하고 접근해 가서 하나씩 둘씩 모아서 정리를 하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두는 법 현재까지는 15가지라고 내가 썼는데 15일 봤지? 까지 차렷,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